슬기로운 주부생활 인수원.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움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쏙 들어앉아 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주부생활 인수원의 우띠입니다. 촌디입니다. 앤디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뭔지 혹시 시인가요? 시 같죠? 네, 네. 네. 요즘 제가 최애하는 노래곡이에요. 아, 노래구나. 그래요? 네, 노랫말인데 너무 좋잖아요. 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고품으로 남아있다는 거 정말 행복하겠잖아요. 음. 예, 소희의 산책인데요. 소희라는 가수가 불렀고 네. 백예린? 네, 네. 그분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음. 요즘 젊은 사이에서 좀 뜨고 있는 네. 근데 너무 감정 이입하시고 네. 읽으신 것 같아요. 곡이 곡 아, 부분. 네. 내가 쏙 들어앉던 네. 있던 그 눈동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부분이에요. 누구 생각하면서 읽으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빠? 아닌 아. 것 같은데. 자, 요즘 우리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잖아요. 혹시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도 생기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50대 들어서니까 이 나이 밝히면 안 되는데 막 여기저기 고장 생기고요. 또 체력도 예전만 못해요. 대사증후군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뭐 좀 정확히 뭐죠? 그쵸. 네. 저도 막연히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찾아봤어요. 네, 네. 대사증후군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동반된다는 의미래요. 네. 뭐 고중성 지방혈증, 이 말 네. 되게 어렵죠. 네네.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또 고혈압, 당뇨를 네. 비롯한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하고 같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해요. 네. 딱 들어도 알겠어요. 그렇죠. 말만 어렵지.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쵸. 쉬운 질환인데요. 맞아요. 네네. 성인병은 정말 저희가 나이 들면서 멀리하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방송에서 봤는데 당뇨를 오래 앓다 보면 치매가 발생할 수 맞아. 있다고 그러네요. 저희 치매는 40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구라도 걸릴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당뇨도 그렇지만 치매 또한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치매, 이거 남일 같지 않아요. 요즘은 어르신들만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어린이 뇌 속에서 치매 연관 물질이 발견됐는데 이게 미세한 대기 오염 입자가 사람의 뇌까지 침투해서 알츠하이머 병 같은 또 파킨스병 이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를 해서 참 놀랐어요. 끔찍해요. 어린이한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 정말. 좀 씁쓸하죠. 맞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혹시 초록이 치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초록이? 네. 이름은 예쁜데 네, 너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가슴 아픈. 아니요. 이게 어린아이 치매는 아니고요. 네.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우리 보통 보면 60이 넘어서 이제 생기는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일찍 40, 50대에 치매가 발생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발병을 초록이 치매라고 한대요. 네. 실제로 저는 예전에 초록이 치매 환자분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 세류동에 버든네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주최하는 신바람 건강미술 수업에 저희 이웃사촌에서 찾아가는 상영회를 해드리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셨는데 초록이 환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겉모습은 저희 같아요. 그냥 너무
너무 젊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제 치매가 오다 보니까 이제 보살핌이 필요한데 남편분은 또 생업 때문에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언니가 같이 네. 이제 케어를 하면서 수업을 오셨더라고요. 아,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네. 음. 아유 뭐 촌디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50대인데. 맞아요. 아 요즘 우리 다 까는군요, 네, 나이를. 맞아요. 근데 정말 기억력이 예전만 같지 않고 맞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주위에서도 어머 이거 치매 아니야? 농담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덜컹하죠. 그쵸. 정말 혹시 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도 이렇게 걸린다고 맞아요. 하고 네. 뭐 그거보다 더 어린 사람도 걸린다고 하니까 치매 정말 노인분들이 가장 원치 않은 걸리고 싶어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치매 안심센터라고 아, 네. 네, 알고 수원에 계신가요? 있어요? 네네. 네,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가본 적 있어요. 작년에 너무 잘난 척한 뉘앙스였나 봐요. 작년에 저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쏠쏠 모임은 ING 촬영했었잖아요. 네. 그때 촬영할 때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첫 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통 수다 하모니. 네. 네. 영통 수다 하모니는 치매 어르신, 또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또 환자, 가족들 등 50여 명이 이루어진 시니어 합창단이고요. 네. 영통의 치매 안심센터, 우리 우띠님이 말씀하신 그 센터에서 치유 프로그램으로 합고 있는 모임이에요. 네. 영상으로도 좀 봤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름이 왜 수다 하모니예요? 그죠. 예쁘긴 한데 네네.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이 즐겁게 수다를 떨면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도 불렀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수다 하모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 즐겁게 노래 부르시고 막 율동도 하시고 또 저는 무엇보다 그 좋아 보였던 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서로 소통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네. 저도 그 영상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맞아요. 참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상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똑똑 수원에 가면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 올린 컨텐츠인데요. 네. 네. 영통 치매 안심센터처럼 수원에는 4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2016년 영통구 치매 안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장안구에 2018년 개소했고요. 팔달구하고 권성구는 2019년도에 개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엔 치매 안심센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모아봤잖아요. 맞아요. 영통구 치매 안심센터는요. 수다 하모니 합창단을 비롯해서 경증 치매 환자 인지 프로그램, 또 인공지능 로봇 실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 로봇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영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실제 실물을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한 20cm 정도 되는 로봇인데 그걸 테이블에 이렇게 어르신이 놓고 예쁘다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치매 어르신과. 그러면서 이제 타블렛으로 이렇게 네. 뭔가 교육도 받으시고 이러는 거였는데 네. 또 그 밖에도 기억 청춘학교, 푸드 테라피 교실 등 다양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과 헤아림 가족 교실, 자조 동아리 등의 환자 가족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실벗은요. 세계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치매 예방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 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등록 관리 서비스와 선별 검사, 그다음에 진단 검사, 간별 검사, 집중 관리 이런 순서로 나누어지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서 치매 및 치매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과 가족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킨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 치매 조기 검진 네. 우리 앤디님 말씀하셨는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경우에는 치매 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랫동안 유지해서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가 있다고 해요. 네. 또
또 더불어서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이 검사 대상이. 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찾아가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우, 저희 아버지가 80세가 넘으셨는데 어디를 모시고 가봐야 되나 지금 걱정하고 있었어요. 치매 네. 안심센터 한번 모시고 가봐야 네네. 될 것 같아요. 그 절차도 있다고 그래요. 수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네. 3단계로 나눠져서 있고 네. 1단계는 선별검사라고 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또 2단계가 진단검사,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네네. 것처럼 이거는 뭐 신경인지검사나 전문의 진료 등이 있는데 네. 치매 안심센터나 또는 그 협약병원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네. 그거를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 3단계는 간별 검사라고 해서 혈액 검사나 뇌 영상 촬영 등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 또한 협약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혹시 앤디님처럼 네.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제 인터넷에 일단 치매 안심센터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네.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네,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검사 비용은 진단 및 간별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 및 연령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급들은 8만 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으로 이렇게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치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도 혹시 치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매가 뭘까요? 잊어가는 거? 근데 치매 한자가 어리석을 어리석을 매라고 그래요. 제 눈빛 존경의 눈빛이죠 지금. 그래서 어리석고 어리석다. 너무 슬픈 단어죠. 맞아요. 사실 치매라는 단어 자체는 바람직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잘난 척할까요? 네. 그 영어로는 디멘시아 해가지고 D 하면은 뭐 아래로 아니면 뭐 떨어져 나가다 아니면 저하되다 뭐 그런 뜻이 있고요. 접두어로 맨시아 하면 이제 정신이란 뜻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력이 쇠퇴하고 정신력이 하락하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네. 말하려고 했던 걸 다 말씀해 그런가요? 주셨어요. 네. 치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주변의 인내와 도움이 절실한 그런 질환이라고 하고요. 치매는 이제 4가지 때문에 생긴대요.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네. 또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네, 네. 있고 파킨슨병, 노인들한테 네, 많이 나타나는 들어봤네요. 질환이죠. 네, 네. 또 전두 축두엽 치매라는 게 있대요.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우울증이 오래되면 또 치매로 연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치매 환자들이 공격성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불안해하거나 또 망상 장애를 보이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치매인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뭐 이런 경우에도 치매인가? 저런 경우에도 치매인가? 그런데 의외로 또 모시고 가서 치매인지는 뇌 사진을 찍어보고 많이 판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 맞아요. 이렇게 네. 하는 거 봐서는 정확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뇌 사진 찍어보시고 치매다 아니다가 판별이 되는데 좀 기억이 딸리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그건 걱정은 아닌 안 것 하셔도 같아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제가 저희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갔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일단 설문조사처럼 하는 게 있대요. 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야 할지 찍지 않아도 될지 그 네. 경계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단계적인 검사를 한다고 하고요. 또 치매에 걸렸을 때 또 치료 포인트가 있대요. 이 치매는 사실 완치 개념이 없잖아요. 네. 완치될 수 없는 병이다 보니까 증상을 좀 낮추거나 또 가능한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큰 목적인데 또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노력을 해줘야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좋고요. 네. 독서나 퍼즐 두뇌 활동,
또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고 또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치료 포인트들이 제가 볼 때는 치매 예방센터의 프로그램에 다 녹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밖에 그 치매 환자 서비스로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서비스도 있고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서비스, 조호 물품 제공도 해주시고 대여도 해주시고 또 치매 환자 쉼터,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로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돌봄 그리고 가족 교실, 자조 모임, 가족 카페, 힐링 프로그램과 동반 치매 환자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가 좀 궁금했어요. 좀 찾아봤더니 인식표는 어르신들 옷에 다리미로 달여서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래요. 비용은 무료고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유 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나눠드리고 네, 실종됐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못 고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저도 왜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런 목걸이 되게 네, 많이 네,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옷에 다리미로 달아서 부착한다고 하니까 네. 좀 더 과학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좋고요. 신청은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항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치매 안심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호 물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네. 네. 조호 물품은 어르신들 기저귀나 요식은 팬티, 또 방수 매트, 필요한 식사용 에이프런, 또 욕실에서 필요한 미끄럼 방지 매트나 양말, 또 오래 누워 계시면 필요한 욕창 예방 쿠션이나 변기.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 약 드시는 거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딱딱 맞춰서. 네. 그래서 약 보관함이나 달력 그런 것들이고요. 등록 기준 최대 1년까지 조호 물품이 제공이 되고요. 네.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를 해서 제공을 하는데 3개월 단위로 필요에 따라서 1년까지 최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은 것이 제공이 되네요. 네. 네. 네, 알고 보니까 참 많은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사업은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요. 치매 극복 주간 행사, 그리고 뭐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그리고 한마음 치매 극복 전국 걷기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캠페인을 말하는 거고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의 역할을 할 치매 파트너. 선생님, 네. 저 치매 파트너예요. 진짜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치매 파트너가 사실은 뭐 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웃사촌 영상활동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뵀는데 아, 그쵸.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서 치매 파트너로 가입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고 나면 치매 파트너증이 발급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요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고요. 주변에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치매 파트너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또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저는 교육을 받고 알게 된 것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께 아주 작지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처음 들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들의 50%가 치매 환자라는 뭐 그런 맞아요. 수치를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치매 환자가 없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건데 맞아요. 우리가 그쵸? 음. 이렇게 치매 파트너 같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따뜻한 마음과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생긴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고 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시간 내서 가는 게 쉽지 않고 네. 근데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자주 접촉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짬짬이 좀 찾아뵙고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눠드리고 우리 배운 거, 그러니까 네. 교육받은 내용을 나누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치매
치매 파트너만 있는 게 아니라 치매 파트너 플러스라는 제도도 있어요. 네. 이거는 치매에 대한 심화 교육을 통해서 음. 치매 환자나 가족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상자는 치매 파트너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네. 그리고 절차는요. 치매 파트너 플러스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고요. 또 교육은 전국의 광역 치매센터에서 진행하고 또 일정은 치매 파트너 홈페이지에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네.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맞아요. 네. 촌디님 말씀 들어보니까 치매 안심센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그리고 안심 지원 서비스 중에 마음 건강 수첩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죠. 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당신의 마음 건강 수첩이라는 문구가 너무 따뜻하게 와닿으시죠.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환자를 돌보는 분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환자 돌보시는 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이 2~3배가 더 높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치매 환자의 가족이 주변에 미안한 마음이나 부담을 갖지 않고 스스로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렇구나. 저 아까 제가 영통 수다 하모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네. 느꼈던 게 있어요. 선생님 얘기, 우티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모임에서 어떤 점이 좋아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른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좋대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치매 환자가 많긴 하지만 우리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전 많이 못 봤거든요. 가리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 하면 서로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그냥 하면서 사실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는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한참 지난 다음에는 어제 글쎄 우리 집 양반이 그랬었어. 그래서 하하하 웃으면서 풀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건강 수첩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코너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상담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면은 아니고 이제 사이버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설문을 조사를 해요. 이렇게 나의 지금 처한 상황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뭐 연령은 뭐 몇 세, 이 치매분을 얼마나 모셨는지 뭐 이런 기간을 우선 조사를 해요. 네.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일 힘든 게 뭔지, 뭐 하루에 얼마나 보호를 하고 계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당신은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따뜻한 말들을 해주더라고. 네, 격려에만. 맞아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말을 뭐 당신은 지금 잘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제 왜 기간이 오래 되다 보면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맞아요. 제가 저를 자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보듬어주는 그런 말을 해주세요. 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숨지 말고 물론 저 같아도 숨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수다 하모니 얘기 자꾸 하는데 그분들 굉장히 밝으셨거든요.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예전에는 가리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 노래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꾸 기억에 남고요. 저희가 소개드린 것처럼 치매 예방센터에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치매는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 치매가 뭐 숨겨야 하는 병이라는 편견도 버리고 네. 그럼요. 치매 환자 스스로 그 용기도 필요하고요. 저희 사회부터가 그렇게 다 오픈할 수 있게 네, 해줘야 맞아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진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뭘까요? 저희가 오늘로 10회 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네. 언제 10회를 다 하나 했는데 벌써 10회를 다 했나요? 막을 내려야 돼서 그동안 선생님들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촌디님, 앤디님. 저는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 거짓말. 다들 통났어. 거짓말. 진짜요. 그리고 자신도 되게 없어요. 얘기를 그건 난데? 네, 저 그래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말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발표력도 별로 없고 그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라디오 방송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두 분들. 제가 안 하고 싶어 했던 거. 근데 막상 해보면서 약간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하면 못할 건 없겠다. 그리고 또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약간 들었고요. 영상의 매력이 있는데 또 라디오의 매력도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면 어떨까.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영상은 되게 바쁘잖아요. 네. 카메라 메고 촬영 다니고 우리들끼리 소통을 한다기보다 인터뷰를 가서 인터뷰하는 곳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이라면 라디오는 저희끼리 소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저희가 많이 읽기도 했지만 즉석에서 생각나는 말들로 대화도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눈빛으로 막 오가는 그 교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합이 탁 들어맞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주부 생활인 수원이었잖아요. 영상에서. 네. 근데 이제 못다한 얘기를 라디오로 하겠다. 맞아요. 라는 이제 다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수원에서 슬기롭게 주부로서 사는 방법들, 여러분하고 뭘 좀 공유하면 좋을까?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그래서 뭐 도서관 이야기, 또 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건소 이야기, 오늘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 같은 이런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내용을 좀 준비하고 같이 읽어보고, 그쵸? 대본도 써보고 공부도 해가면서 야, 이런 좋은 얘기도 하고 우리 얘기도 하고 모든 걸 진짜 소통과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원래 이런 방송이 아니어도 우리 이렇게 건설적이고 맞아요. 우리 얘기 잘 나누잖아요. 원래 우리가- 대본 없이 가야지 맞아요. 더 저희가 잘하던데. 대본 없이도 이런 참 좋은 얘기들 대화를 좋아하는 여자들. 네네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한번 우리가 이 라디오라는 자리를 빌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로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수원에 살면서 관공서를 크게 이용한 건 뭐 시청에 서류 띄러 가고 맞아. 그죠. 그냥 동사무소에 서류 띄러 가고 이게 다였는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이 있는지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하면서도 진짜 제가 스스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더 좋았고요. 맞아. 네. 심지어 저는요. 저희 이번에 하면서 알았던 걸 써먹었어요. 그제? 뭐요? 도서관에서 상호 대차 서비스를 받았어요. 드디어. 바로 네. 실천하시는. 네, 너무 네. 좋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네. 진짜 편하죠. 네네. 몰랐을 때는 그렇게 음. 엄두도 못 냈는데 네. 그런 게 있다던데 하면서 눈에 보이죠. 네네. 맞아요. 앱 깔아서 알아였어요. 상호 대차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와. 네. 감사해요. 꼭 저희 방송 들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저 뭐랄까요? 바람이 있어요. 뭐죠? 저희 건의 사항이 있어요. 네. 저희 다음에는 네. 또 이렇게 라디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나만의 팁 뭐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뭐 생활의 지혜 뭐 이런 코너 만들어서 좋네요. 그거 한번 그것도 좋은데요. 예,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투인가요? 슬기로운 주부생활 투? 됐네요. 내년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은 슬기로운 주부생활 투가 투로? 갑니다. 네, 똑똑선에서 다시 만나 뵙는 걸로. 네. 아무개야 저기 가서 그것 좀 가져올래? 잘하면서 이런 말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엄마들의 말이죠. 어릴 적엔 저기에 그거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짜증을 내곤 했었는데요. 이젠 그렇게 말을 하던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조금씩 나이가 익어가면 다 알게 되는가 봅니다. 이젠 조금 이해하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느낍니다. 함께 가는 하루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